조선시대 한의학 지식의 발전과 보급은 주로 의학서적의 편찬과 보급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의학서적이 저술되고 전파되는 주체는 크게 관과 민간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의학서적이 편찬, 출판, 보급을 정부에서 주도한 경우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관찬이서라고 하지요. 후자는 의학의 조예가 깊은 의원이나 양반이 개인적으로 의학서적을 저술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에 활발했습니다. 관찬이서는 다시 전문가용 종합의서와 대중용 실용의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독자를 전문 의료인으로 설정한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동의보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의서는 내용과 형식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갖추고자 했는데요. 때문에 수십 권에서 수백 권이 광대한 분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의학 이론을 배제하고 실용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대개 수권 이내의 분량이었습니다. 간편하게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고 가능한 널리 보급하고자 만들어졌지요. 조선 정부는 대중용 실용의서를 민생 구제와 직결되는 분야로 매우 중시하여 조선 초기부터 구급방언에 창진집 등을 잇따라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의서의 목적은 일반 백성도 의료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구급 이해방의 서문에서 이 책은 간략하면서도 그 요점을 잃지 않았으므로 벽촌의 필부라도 알기 쉽게 해석한 것이다고 한 데서 그 목적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수십 종의 대중용 실용적 관찬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의급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 급성 감염병에 관한 것, 여성 건강에 관한 것이었죠. 대중용 실용의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한문 교육을 받은 일반 백성에게까지 한의학의 소용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당 수준의 지식을 갖고 한문 교육도 받은 양반층 여성은 이를 통해 의학 지식을 익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서적들은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중용이라지만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수준 이상의 한문 지식과 의학 지식이 있어야만 이를 활용할 수 있었지요. 때문에 한글 창제 이후 언해된 의학 서적들의 파급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특히 활발하게 한글을 사용했던 여성들이 언해 의학 서적을 적극 활용했죠. 이 언해본 의서들의 주요 대상이 여성이라는 것은 1608년 한꺼번에 간행된 언해 구급방, 언해 두창지묘, 언해 태산지묘의 저자 허준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성으로 방약을 한글로 풀어서 그 오묘함을 다하여 깊숙한 규방의 분야자라도 모두 얻어 증상을 살펴보고 처방을 찾는데 자유자재로 쓰게 하라 하는 선조의 명에 따라 이 책들을 저술하였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 은여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여 거리두기를 하는, 즉 내외를 지키려는 여성이 남성 의원으로부터 치료받기를 꺼려하여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하자 조선 정부에서 여성의 내외도 지키면서 남성과 동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도록 여성 의료인을 양성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녀의 내외 실천은 시기, 신분, 상황 등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특히 조선 초기는 사람들의 삶에 성리학적 실천이 침투하기 이전이어서 남녀 간 왕래와 접촉이 상당히 자유로웠죠. 조선사회 전반에 성리학적 실천이 침투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였습니다. 양반일수록 내외가 엄격했고 천민은 내외의 제약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까지도 여성 환자가 내외를 지키기 위해서 남성인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 죽음을 초래한 신뢰는 찾기 어렵습니다. 조선 초 은여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여성이 삶 전 영역에서 성리학 규범이 관철되기를 바란 지배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여제도는 내외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해야 했던 왕가와 지배층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여는 의관 등 남성을 만나 배워야 하고 내외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하므로 자신은 내외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내외를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천민, 그 중에도
정부에서 업무를 부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비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글, 한자와 유학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대신해야 하는 진맥과 침과 뜸, 주요 업무였던 제약, 그리고 조선을 위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여는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자 성인 관비였지만 조선 여성으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로 가면서 궁중의 각종 의뢰에 동원되는 등 업무 범위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받았지요. 그 가운데에는 본인 또는 자식의 천민신분을 면하고 평민이 되게 하는 면천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867년에 반포된 육전조례에 따르면 한양의 은여수는 내의원 소속 22명, 해민서 소속 31명 등 총 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내의원 소속 은여는 거의 궁중안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민서 소속 은여도 일반인 대상 의료가 주요 업무는 아니었지요. 따라서 한양 인구 약 20만 명의 절반이었던 여성들이 필요할 때 은여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조선 정부는 은여를 지방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매우 소수였고 또한 제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은 한양에 비해서 의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은여는 보다 넓은 범주의 의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은여제도는 19세기 말 3인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조선의 의료제도와 의료 전문가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